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오늘 이제 인제테드 첫 시간으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장이신 이동영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동영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경북대 카이스트를 거치셔서 91년도에 LG CNS 그리고 99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싸이월드를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SK 커뮤니케이션스, 그다음에 일본 싸이월드 등을 거치셔서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피플스노우, 그다음에 나우 프로필 등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0년부터는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센터장으로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스타트업, 그다음에 창업 같은 걸 지원하는 업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하실 내용은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많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센터장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공유할게요. 강의자를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제목은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인데 실제로는 제가 창업한 싸이월드 이야기랑 창업했을 때 경험이랑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창업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창업자들 지원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창업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제 용어도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벤처라고 했고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이 이제 기술 창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이디어 창업인데 급성장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스타트업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부도 스타트업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 중에 대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청년 정책 중에 하나가 창업 정책이에요. 그럼 이제 일단 스타트업이 뭔지는 알아야지. 창업이 지금은 이제 대부분 창업하면 어떤 창업 생각하세요? 그 프랜차이즈 창업 생각하시죠? 창업하면 뭐 내가 편의점 같은 거 창업하거나 안 그러면 교촌치킨 창업하거나 이런 걸 창업이라고 생각하시죠? 미용실 창업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창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그건 개업입니다. 개업. 이제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하는 형태가 이미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 그런 걸 개업이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창업은 새로운 사업.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업. 그걸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창업이라고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그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대부분 그런 업종입니다. 새로운 업. 현재는 없지만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창업 말고 또 업이라는 게 또 하나 있죠. 졸업하면 제일 많이 하는 거. 취업.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졸업해서 사회 나가면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 거를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죠. 개업하거나 창업하거나 취업하거나. 그러니까 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창업자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시장에 일자리, 업이 많아져야 되는데 업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을 만드는 사람들을 창업자라고 해요. 창업가는 시장에 나가서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LG에 다닐 때는 저는 LG에 1991년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회사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일자리가 많았죠. 특히 대기업 일자리가 많았어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은 하늘의 별따기죠, 취업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 회사 다니면서 했던 일이 저는 이제 프로그램 짜는 일이었거든요. 컴퓨터로 이렇게 프로그램 짜서 뭐 제가 했던 일이 소득세 받는 거, 세금 받는 프로그램 같은 걸 짜고, 그다음에 택배 같은 거 있죠. LG전자가 예전은 그 냉장고 같은 거를 대리점으로 배송하는 거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짜는 일이 제가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일이죠. 대부분 컴퓨터하고 앉아서 하루 종일 보내는 일, 전산실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창업을 생각하게 된 거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 이미 그때도 1994년쯤 됐는데 그때도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IT 쪽에 성공한 창업자였으니까. 근데 두 분이 나와서 어떤 포럼 같은 데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는 컴퓨터를 손안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얼마만에 했냐면요. 노트북도 아니고 데스크탑이라고 진짜 큰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큰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는 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바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1994년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 두 명 중에 하나가 실제로 손안에 든 컴퓨터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그로부터 10년 후에 만들어냈어요.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스타트업이거든요. 미래의 관점에서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에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없는 것. 그게 창업 아이템이라고. 그걸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죠. 사업 아이템은 대부분 미래에는 존재할 것 같은데 현재는 없는 것. 그게 이제 대부분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하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업에 대해서 창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실 수 있는데 평소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내가 평소에 불편함을 느껴서 이거 이렇게 바꾸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안 바꾸지?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 내가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은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은 오는데 불 꺼야 되잖아요. 대부분 스위치 끄고 누우러 가면 깜깜해서 침대 모서리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누운 다음에 끄고 싶은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예전에는 끄고 잠시 그 눈이 깜깜할 때 이렇게 기어서 이제 침대 갔을 때 저는 이거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스위치 같은 걸로 끄면 좋겠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지금 가능하죠. 지금 대부분 집에 가면 누워서 이렇게 끄는 거 있죠. 아파트에 가면. 그게 좋은 아이템이 다 그런 겁니다. 사업 아이템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좋은 사업 아이템이고 그걸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고 그러면 그런 아이템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또 따라할 수 있어요. 내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저거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 있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음료수 중에 그 뭐더라? 밀크티 달달한 밀크티 파는 회사가 있죠. 근데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원래 그거 대만에 있던 회사 아이템인데 밀크티 안에 이렇게 버블티처럼 이렇게 뭐 들어있고 있죠.
우리 딸이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흑설탕 들어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차. 그 공차라는 사업 아이템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그 대만에 여행 갔던 사람이 대만에 공차가 있는 거 보고 이거 한국 사람들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그것도 스타트업이냐? 그것도 스타트업이야. 왜냐? 한국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외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걸 들여오는 거 있죠. 그것도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입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뭐 쿠팡 이런 서비스, 그다음에 삼성, LG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외국에는 있는 걸 보고 한국에 시작한 회사들이에요. 지금은 한국에서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죠. SM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도 LA에 가서 이수만 사장이 그거 보고 한국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젊은 나이에는 해외여행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경험을 하고 그걸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업은. 사람들이 창업하면 발명대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발명이 아닙니다. 발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이에요. 발명대회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했던 싸이월드도 실제는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서핑 많이 하다가 1994년에 한국에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 나오면 계속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6degree라는 사이트가 미국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사이트인지 들어가 봤어요. 이게 6degree가 전 세계 사람들을 6단계만 거치면 다 연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하고 미국의 헐리우드에 있는 배우를 6단계를 이렇게 거쳐보니까 연결되더라. 아는 사람이더라. 재밌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사이트입니다. 싸이월드라는 서비스 써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싸이월드는 이 사이트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인맥 좋아하죠. 그죠? 친구 좋아하고. 그죠? 1촌, 2촌, 3촌 이런 거 우리 족보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저런 거를 우리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동아리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원에 같이 학교 공부하던 친구들이랑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 요 파란색 그래프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뭐 내 인생이 뭐 특별한 게 있겠냐. 요 파란색처럼 이렇게 평이하게 지내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거는 열심히 하면 요 노란색처럼 여기 점점 좋아지겠지. 세상이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처럼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친구들이랑 사이트 막 만들어 보고 한 거예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노란색처럼 이렇게 바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해보는 거지. 시도를.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제 사이트 만들고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이게 창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 같으면 이제 그때 기획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이 그림을 그리는 기획자, 그 다음에 디자이너. 저는 디자인을 잘 못하는데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해서
포토샵 같은 것도 그때 있었는데 그래픽 하는 친구,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 만나는 홍보하는 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 서버 같은 거 기술자 엔지니어. 저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만 주변에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을 이게 필요하니까 사이트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창업이라는 게 그때까지도 저는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창업한다기보다는 그 사이트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훨씬 컸고 그게 돈을 어떻게 벌지는 몰랐어요. 잘. 아마 이제 그 학창 시절에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친구랑 술도 마시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당구도 치고 요즘은 당구 안 치죠. 골프 치나? 하여튼 놀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게 그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사업은 뭐하고 제일 비슷하냐면 연애하고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연애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연애 또 그것도 매번 자꾸 해보면 늘어요. 그러니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하면 알게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째 연애는 훨씬 쉬워요. 세 번째 연애는 더 쉽고. 그래서 몇 번 하면 아, 남자가 이런 인간이구라는 걸 잘 알게 되고 아, 여자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는 걸 잘 알게 돼요. 그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고 해서 자꾸 시도를 해보면 점점점 잘 알게 되는 그런 종류의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연애하고 사업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서 연애 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애하듯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계속 프로젝트 하듯이 퍼즐 맞추고 해봤죠. 근데 잘 안 맞아요. 제대로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망도 하고 뭐 중간에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놀다가 다시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만든 허접한 사이트에 회원들이 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어떻게 들었냐면 저기 캠퍼스에 걸어가는 영희가 철이가 영희를 딱 보고 마음에 든 거죠. 쟤가 내하고 누구하고 연결하면 쟤를 소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 고객 중에 하나가. 그래서 걔가 내 영희하고 연결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야, 너 사이트에 들어와라고 하니까 연결하고 들어오니까 결국은 저렇게 연결된 거예요. 아, 저기 뭐 수업 듣는 저 광식이랑 연결하면 만날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연결된 거 파도를 타고.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인맥, 이게 파도 타기. 그리고 나서 회원이 막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희 학교에 학생이 한 10,000명? 좀 못 됐는데 1,000명이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만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사업은 처음부터 할만하지 않아요. 이게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학교 다니지 말고 학교 치우고 창업하자. 아, 이걸로 사업하면 왠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에 다니던 2명이랑 석사과정에 다니던 3명이 사업한다고 이제 도원결의 한 거죠. 야, 이제 학교 치우고 그만하자. 그리고 우리 그때 이름도 싸이월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이트 만들어서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 아이디어는 이거 이렇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주변에 우리 이제 서버 같은 거 사야 되니까 컴퓨터 사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이제 구하러 다녔죠. 연애할 때 돈이 필요하나요? 돈이 없어 연애 못 한다는 거는 착각입니다. 그 돈 때문에 연애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언제 돈이 필요하냐면 결혼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이것저것 해볼 때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할만하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게 돼요. 저희도 싸이월드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자를 만나러 다녔어요. 그 투자자가 처음에는 야 이게 황당한 소리.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건데 자꾸 묻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돈이 필요해서 만나러 갔는데 돈을 어떻게 벌 건데 이야기하니까 황당한 거죠. 일단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돈이 벌리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야, 좀 더 생각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거절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전에는 사업계획서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사업계획이 뭐야? 사업계획서를 써오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업계획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되는 책자, 거의 책처럼 생긴 두꺼운 걸 주면서 이게 사업계획서라면서 절 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들어 와야 투자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펼쳐봤더니 재무계획, 회계, 뭐 거기에 매출계획, 수익률, 막 이런 복잡한 거 막 써요.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그 숫자를 우리도 다 썼어요. 회원이 이만큼 늘면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고 막 그 가짜로. 그래서 다시 들고 왔더니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시도하다가 투자를 받았어요. 그 투자를 받게 될 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콜럼버스라고 있죠. 옛날에 콜럼버스라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인도에 가서 황금이랑 향신료를 공짜로 가져가겠다고 약탈을 하려고 투자받은 애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이사벨이라고. 여기 그림 보시면 이사벨이 콜럼버스한테 저 배랑 선원을 대거든요. 돈을 대거든. 그거 돈을 댄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인도 가서 향신료랑 황금을 약탈해 오면 나랑 나눠 가지자. 실제로 투자시장의 투자자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싸이월드로 사람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광고로 수익을 낼 것 같은 생각이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온라인에서 그런 세상이 생기면 광고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저한테 투자한 거예요. 그전에는 설득해서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투자자 중에. 이사벨이라는 사람은 인도 가는 배에 투자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절대 투자자를 설득할 수 없어요. 이미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내가 계속 시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알아본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길게 설명했어요. 사업계획서도 이만큼 안 써갔는데 설명하니까 우리가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애를. 왜 그런 사람을 찾았으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이트를 몇 개 봤대요. 그래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 아이템이 투자자를 설득해서 투자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 사업이 유행하는 시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먼저 이해를 하고 있는 투자자를 만나면 투자를 해줘요. 그런 투자자를 찾아가는 행동이에요. 투자 받았죠. 콜럼버스 시대의 사업 계획서는 뭐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요 지도 있죠. 보물지도. 이 보물지도처럼 생긴 게 사업 계획서예요. 요 인도 가는 길.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라는 건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업 계획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만 쓸 수 있으면 자기 사업을 누구한테 투자받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9개 되는 박스에 채우면 돼요.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된 표를? 그쵸. 사업이란 게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이 연애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연애랑 비슷하니까 제가 연애하고 비교해서 이 표를 설명드릴게요. 자, 제 이 마우스 보이세요?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는 사람?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제 컴퓨터에만 보이는구나. 자, 제일 우측에 있는 고객이라고 있죠.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세그먼트, 그죠? 자, 연애라고 생각해 봅시다. 연애. 연애를 할 때 이 고객이 누구예요? 내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할 때 고객이 누구예요? 이성이죠. 그죠? 이성기가 너무 요즘에 동성끼리도 연애하니까.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고객이죠. 그죠? 사귀려고 하는 사람. 이게 사업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업하냐고 하면 고객을 위해 사업하는 거예요. 요걸 적어야 돼요. 누군지. 자, 내가 연애하려고 하는데 커피 값이 필요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나 연애 사업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돈을 좀 내주세요. 옷도 사고, 예? 옷도 사고 머리도 깎고 뭐 할 테니까 한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엄마가 누구랑 연애할 건데? 이렇게 묻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고객을 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다 뭐라 여자요. 아니면 남자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 황당하겠죠. 그죠? 야, 좀 구체적으로 좀 줄여라 이렇게 하겠죠. 그럼 나랑 뭐 영어 수업 듣는 누구랑요? 이렇게는 말해야 되잖아. 그죠? 그걸 이제 세그멘트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소리예요. 연애할 때 연애 대상자가 3명 이상 넘어가면 그 연애가 아닌 거거든요. 그죠? 바람둥이도 아니고 후보가 3명 정도 되면 됐지. 한 100명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10,000명 되면. 그 고객이라고 하고 가치는 뭔가 여기? 연애할 때 이 가치가 뭐예요? 뭘 주려고 고객에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VP. 고객한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하트. 그죠? 이게 이 가치 제한은 내가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고객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 가치는 사랑이고 난 사랑을 주고 싶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채널이라는 게 있죠. 그 밑에 채널. 그 사업도 똑같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나중에 사업 계획서 쓸 때 그냥 막 쓸 수 있어요. 채널은 뭐예요? 이 고객을 사랑을 주려면 고객을 안 만나고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연애하려면 어디 가요? 잘 알면서 왜 모른 척해요? 교회 가죠. 교회 가면 청년부가 있잖아요. 아니면 동아리 같은 데 가입하죠. 그게 채널입니다. 고객을 어디서 만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클럽에 가죠. 창원에 클럽이 있나? 하여튼 클럽 같은 데 가서 내가 연애할 대상들을 만나는 기회를 높이잖아요. 그죠? 그걸 채널이라고 합니다. 사업에서도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객 관계가 있죠. 그 위에. 고객 관계는 뭔가요? 내가 이성한테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채널, 동아리 선배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채널을 통해서. 근데 첫 번째 미팅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헤어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내가. 뭐예요? 연락처를 받아야죠. 연락처를 왜 받아야 돼요? 자, 이 고객 관계라는 게 한 번 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채널을 통해서 만난 고객을 한 번 본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애 사업은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보려면 반복적으로 만날 방법을 찾는 거죠. 여기 연애해 보신 분 다 알 거예요. 두 번째 만날 방법, 세 번째 만날 방법을 계속 내가 아이디어를 내죠. 그러니까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매 한 번 만난 손님 다시 만날 방법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카페 같은데 커피숍 가면 아메리카노 마시면 뭘 찍어줘요? 고객 카드에 도장 딱 찍어주죠. 그게 고객 관계입니다. 그렇게 고객을 다시 만날 방법이 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거는. 그 이 반대편에 있는 거 있죠. K로 시작하는 거. 뭐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 핵심 활동은 뭐예요? 내가 연애하려면 사랑을 주려면 날 갖고 와야 되잖아. 갖고 와야 되니까 핵심 활동은 뭐 헬스장에 가는 거, 아니면 책 보는 거, 아니면 내가 미용실에 가는 거, 아까 목욕 깨끗이 하는 그 활동들이 다 이게 핵심 활동이죠.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핵심 활동이라고 하고, 핵심 자원은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죠? 나의 뛰어난 유전자, 이런 게 핵심 자원입니다. 내 키, 몸무게, 미모, 나의 지적 능력, 말빨, 유머 감각, 이거 다 자원이에요. 사업하려면 그런 자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트너는 누구예요? 파트너. 내가 이걸 만들어내는데 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죠. 미용실 아주머니, 그 다음에 학교 선배, 헬스장 트레이너, 이런 사람이 내 파트너죠. 연애 사업에. 이 사업 계획 있죠. 비즈니스 모델 계획은 모든 계획의 근간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가서 신규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 틀을 잡아서 쓰면, 그죠? 거의 완벽해요. 시간 되시면 내 인생 계획 세울 때도 이렇게 세워보시면 돼요. 아, 나의 고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지.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받았죠. 자, 이제 사업을 안 해보셨으니까. 아까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친구들이랑 같이 퍼즐 맞추듯이 뭔가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 할만하니까 사계획서 같은 걸 써서 투자를 받아요. 뭐 5천만 원이든,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주죠. 그죠? 제가 정부 지원 자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을 사업하겠다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줘요. 해보라고. 왜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정부가 왜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요? 일자리가 생겨야 되니까. 일자리가 생겨야 되니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돈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는 창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계획서처럼 자기 논리를 정리할 수 있으면, 그거 내가 친구들이 있으면, 팀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랑 이것저것 해봤다는 이력이 있으면, 그죠?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내한테 와서 사업,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겠죠? 그죠?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야지. 그죠?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돈을 줄 수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정부 지원 받겠다고 와서 사업 계획서 들고 오면 100% 떨어지는데, 내가 연애를 한 과정,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뭔가 만들어 본 걸 갖고 정리해서 들고 오면 제가 봐서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줬어요. 정부가 창업자들한테 돈 주는 시대는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요 버스를 타고 사업을 하기로 했죠. 저한테 이 버스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LG 다닐 때, 회사 다닐 때, 회사 버스 타고 다녔어요. 회사 버스. 회사 버스 타고 아침에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장으로 이렇게 출퇴근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빨간색 스포츠카가
그 회사 버스 옆에 딱 붙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걔 고속도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엄청 부러웠어요. 아, 나 회사 가기 싫은데 나도 쟤처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한번 가고 싶다. 저한테 창업은 그런 거였어요. 나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운전해서 갈래. 그런 마음에서 이제 버스에 탔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버스에 타고 가니까 기분이 좋죠. 그죠? 연료비도 받았고 투자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마 동아리 만들고 뭐 하자고 했을 때 간단하게는 우리 모여서 농구하자고 했을 때 아니면 우리 모여서 5명이 부산 놀러 가자고 했을 때 꼭 안 오는 친구들 있죠. 그죠? 창업할 때 똑같습니다. 안 와요. 제가 아까 5명 대학원생들이 창업하기로 했다 그랬죠. 사무실을 구해놨는데 2명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야, 너 학교 그만두기로 하고 사업하기로 했는데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한대요. 그거 저보고 기다리래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갈 때 너들끼리 먼저 가래요. 너희끼리 사업하다가 내가 나중에 합류할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이런 경험을 앞으로 갖게 될 건데 그 친구는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그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기다렸어요.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뭔가 뜻을 이뤄서 해보자고 하는 거는요.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항구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배에 안 타고. 배 타자고 하면 용기가 없어서 못 타요. 그런 친구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타요. 연애는 해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아마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거예요. 연애는 하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 왜 안 하냐면 용기가 안 나요. 근데 창업하거나 결혼하거나가 비슷한 게 뭔가 선택을 한다는 거는 일정 시간 같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중간에 내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과 이 배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업에서 제일 중요하고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저는 배를 탔죠. 배를 타고 이제 투자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죠.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만들어요. 이게 뭔지 모르시죠? 그죠? 근데 뭐 닮았죠? 이게 스티브 잡스가 만든 손안에 잡히는 컴퓨터라는 거예요. 여기 애플 로고 있죠? 이거 유튼이라는 건데 스티브 잡스가 손안에 잡히는 컴퓨터를 만든다고 하고 이걸 처음 출시했어요. 1996년에. 제가 이걸 샀어요. 제 월급의 3배를 주고 제가 욕을 했어요. 손안에 잡힌 컴퓨터를 가는데 제가 들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거의 할 게 없어요. 이거 뭐 하라고 이거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메모장이었어요. 컴퓨터가 아니었어요. 화가 났죠. 제가 투자받아서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싸이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싸이월드 해보신 분? 오, 나이가 많은 분이 계시네. 싸이월드 처음 들어보신 분? 아, 싸이월드를 했어요? 오, 초등학생 때 했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투자한 사람들이 이거 와서 야, 이 사이트가 이거 뭐 하라는 데냐? 이거 뭐 하는데? 제가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뉴튼이라는 거 사서 했던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받아서 아니 뭐 새로 처음 하는 거 있죠. 처음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이트처럼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실망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했던 첫 번째 연애는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연애에서 바로 결혼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사이트 만들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욕을 듣겠죠. 이거 욕 먹으니까 두 번째 사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더 크게 만들어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내가 뭔가 했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너 그거 제대로 못 만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돼. 그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초보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더 크게 만들어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자꾸 뭐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더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썼죠. 떨어졌죠. 돈 다 떨어졌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작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더 크게 만들다가 더 메뉴도 많이 넣고 막 더 화려하게 만들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할 때 아니면 연애할 때 아니면 회사 다닐 때 본인이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실수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그 실수한 것보다 훨씬 작게 시작하는 소리예요. 너무 욕심내서 크게 하지 말고. 이거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연애할 때도 실패하는 이유를 따지면 이거예요. 그 연애하는 대상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사업도 망하는 이유가 내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요. 초보 연애하면 뭐 어떻게 하냐? 남자들은 모든 사람이 남자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해요. 뭐 축구장에 같이 가자거나 농구장에 같이 가요. 지가 하는 취미를 이렇게 추천해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해도 꼭 지가 좋아하는 로봇 같은 거 선물하고 아니면 뭐 스탠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은 다 이런 실수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빠졌죠. 그 투자받은 돈을 다 쓰고 이걸 뒤늦게 깨달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설득해요. 뭐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다. 뭐 나는 이러려고 했다. 알고 보면 이것도 괜찮다. 이런 거 있죠. 결혼하신 분 안 계시죠? 할머니하고 그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 본 적 있죠? 그죠? 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사이에서 끼어서 혼나는 거 본 적 있죠? 결혼하면 초반에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서로 상대방한테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유를 설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해결이 돼요.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찰해야 돼요. 자, 제가 퀴즈를 하나 해볼게요. 1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 1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생일이 돌아왔어요. 생일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원하는 생일 선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터뷰 할래요? 물어본다. 초보자들이 그렇죠. 연애할 때. 뭐 먹을래? 어디 갈래? 이런 거 물어보죠. 그 초보가 하는 짓입니다.
1년 정도 사귀었으면 관찰했어야죠.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 계속 관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아내는 거는 무당이나 하는 짓이 그거 못해요. 사업을 한다는 거는 고객을 계속 관찰하는 행동이지 내가 하늘에 뚝 떨어진 거 뭔가 만들어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애는 많이 쓰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는 거 있죠. 그건 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을 관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설득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건 사업에서 창업자가 늘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정도는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싸이월드가 돈이 똑 떨어져서 이제 제가 뭘 했냐.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기 살기 게임. 죽거나 살거나. 제가 아까 배 타고 이게 창업을 하는 과정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사업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책임감이 필요해요. 연애할 때 좋은 파트너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임감이 없으면 배를 떠나요. 그죠? 제가 처음에는 사업을 그냥 용기로 시작했는데 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 배 타고 있는 나를 믿고 함께 타고 있는 친구들을 굶어 죽이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가는 꿈을 접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싸이월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매일 부시, 그때 미국 대통령이 부시인데 부시랑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랑 그때 김정일이었어요. 김정일이랑 1촌 만드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둘이 사이좋게 만들겠다고 매일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망해서 돈이 떨어지니까 정신 차린 거죠. 아씨,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지. 누구를 사이좋게 만들어? 우리 직원들끼리, 우리 팀끼리도 먹고 못 사는데 어딜 가서.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현타가 오면 자, 이제 깨달음이 오는데 인도를 어떻게 가요? 콜럼버스가 인도를 어떻게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대부분 시작하는 사람은 한 방에 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출발지에서 인도까지 한 방에 쭉 그렇게 못 갑니다. 섬을 거쳐서 가야 돼요. 진짜 항해사는 어떤 섬을 거쳐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경험 많은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도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경험 많은 항해사는 첫 번째 섬이 어딘지를 알아요. 사실 첫 번째 섬을 어디로 선택하느냐가 성공 실패를 결정해요. 저는 사이좋은 세상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사이좋게 만든다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실제로 첫 번째 섬이 어딘지 몰랐던 거예요. 연애할 때 마찬가지죠. 첫날 만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 섬을 여러 번 거쳐서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은인이 나타나요. 그건 교수님들. 교수님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대부분. 그 우송대학교에 있는 디자인과 교수님이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왔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싸이월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10분 쉬고 할게요. 그죠? 화장실 갔다 와야 되니까 10분 쉬고 도망가지 말고 접속하셔야 돼요. 10분 후에 뵐게요.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 드릴게요. 채팅창 제가 열어놓고 있으니까 예, 궁금한 거 있었으면 이야기했대요. 혹시 여기서 사업 비슷한 거 해보신 분? 자기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 보신 분. 그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해보셨구나. 1학년들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2? 3? 아, 다 섞여 있어요. 4학년이면 자기가 먹고 살릴 거 걱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좀 이따가 제가 4학년들한테 광고 하나 할게요. 저희가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 지원해서 선정되시면 시제품 만드는 비용 1,500만 원을 드립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아이디어가 있거나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으면 그 링크로 지원을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만나서 저랑 이야기하고 사업 지원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혹시 여기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디자인 관련된 과 그래요? 김유신님. 근데 앞에 그 연도가 뭐 2017년 23, 이게 학번이구나. 그러니까 4학년이네, 그죠? 김유신님은 4학년이네. 디자인과예요? 개발자. 그래요? 컴퓨터공학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컴공. 저랑 메타버스 한번 만들어 보실 분 지원하세요. 자, 광고를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제가 그 헤매고 있을 때 이제 저는 뭘 했냐면 사이트가 잘 안 됐어요. 싸이월드가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 중 커뮤니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 중에 12번째였어요. 1등이 어딨냐면 다음 카페, 2등이 프리첼, 3등이 알러브스쿨, 4등이 버디버디, 5등이 세이클럽, 6등이 온네트, 7등이 인티즌 인츠, 네이버, 네이트. 제가 이거 왜 다 외우는지 아세요? 제가 매일 우리 순위를 확인하러 들어가면 걔들이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고 그 다음에 12등이 싸이월드. 그러고 지금 있는데 이렇게 그 교수님이 오셔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고객을 모르는 것 같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고객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화가 팍 나는 거예요. 13등, 13등이 뭐, 저도 뒤는 안 돌아봅니다. 13등이 뭔지 몰라요. 제가 왜 13등까지 기억해야 돼? 앞에 있는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고객을 모르다죠. 고객 압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누구냐요. 그래서 제가 사이 좋은 사람들이 고객이에요. 사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이 좋은 사람들이 다 사이 좋은 거지. 사이 좋은 게 따로 있어요. 친구들이랑 사이 좋고 부모님하고 사이 좋고 형제들끼리 사이 좋고 사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업 못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 어떻게 하면 사이 좋은 사람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학원생 2명을 우리 회사에 보내줄 테니까 그 친구들이랑 프로젝트를 해보면 알 거래요. 그 친구들이 우리 사무실 와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사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러 가재요. 카메라 들고. 저는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매일 그 제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검색해서
다른 사이트 이렇게 보고 좋은 기능이 있으면 갖다가 우리 사이트에 만들고 막 이런 일만 했지 길거리에 나가서 나가본 적이 없는데 사이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 들고.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저희 다른 팀장들하고 막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책상에 이렇게 뿌려놨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아, 제가 고객을 모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여자였어요. 그것도 여대생들. 제가 고객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고객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관찰하라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실제로 이거 저희 작성한 겁니다. 그때 작성해 본 거예요. 같이. 저희 기획팀이랑 같이 작성해 봤을 때 하는 일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아프지 마라고 돼 있죠. 이 아프지 마 스티커 띄면 여기 감기 걸림 이렇게 돼 있어요. 파마하면 얼마 정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박상환님 머리 깎으면 친구하고 만나면 알아볼 것 같아요. 친구가. 모르죠. 근데 여대생끼리는 파마하면 바로 알아보고 한 달 이야기, 한 달. 이게 저희가 관찰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이가 좋다는 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사이 좋은 게 뭐냐면 작은 관심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부러져야 연락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작은 관심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홈피를 만든 겁니다. 미니홈피는 싸이월드 창업하고 나서 한 2년 반 있다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만든 사이트라고 완전히 다른 사이트였어요. 저희가 이걸 만들려고 창업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대생 다이어리를 보고 아, 이게 사이 좋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친구끼리 스티커도 붙여주고 다이어리에. 그죠? 사진도 거기 같이 찍은 다음에 그 사진도 둘이 찍은 걸 나눠서 거기다 붙여놓고 여기 보면 오늘의 방문자 숫자 있잖아요. 투데이 방문자 숫자.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이 좋은 건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사업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사업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사이 좋은 세상은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사이 좋은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해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아, 사업이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죠. 미니홈피가 나오고 나서는 싸이월드가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아, 파란색 줄처럼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뭔가 노란색처럼 열심히 해서 노란색처럼 이렇게 나도 이렇게 잘 돼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나은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은 내리꽂는 데서 시작됩니다. 절대 뜨지 않아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려가냐? 아니에요. 노력하면 할수록 내려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시작할 때부터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연애 시작하기 전에 짝사랑하고 가슴 설레고 하면 실제로 했을 때보다 연애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내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내가 태권도를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태권도 배우자마자 친구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태권도 안 배운 친구보다도 못 싸워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 어색한 거예요. 기타 쳐보세요. 기타를 한 번도 안 친 사람보다 기타를 배우고 처음 며칠 안 된 사람은 더 어려워요. 더 소리가 더 안 나요.
내가 노력한 거 비해서 얻는 게 없고 계속 그래도 노력해야 되는 게 사업이에요. 그 하강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 어디다 서요. 서는 시점이 뭐냐면 여기 저점, 여기가 중요한데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어디냐면 고객을 알게 될 때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알게 되면 이렇게 서요. 저 같으면 미니홈피 만들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도전하라는 소리는 도전하자마자 이렇게 뜨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갈 거지만 곧 학습에 의해서 깨달음이 오면 다시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을 J커브라고 그래요. J커브. 근데 저는 지금 싸이월드가 이렇게 망했잖아요. 아, 이게 파동 같다.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파동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도 서비스도 항상 이 파동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이렇게 위에 오르고 싶으면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싫으면 그죠? 그냥 취업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하는 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냐? 이 내려가는 게 끝도 없이 내려가면 들어가면 안 되죠. 어디까지 하는 거가 스타트업이냐고 하면요. 농사를 처음부터 다 짓는 게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농사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씨앗이 있어야죠. 씨앗. 물론 밭이 있어야 되지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밭에다 심죠. 그죠? 그거 물 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씨앗을 이렇게 싹을 터서 이렇게 벼가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넓은 땅에다 이렇게 뿌리고 싶어요. 논에 가서 실제로 농사 지을 때 처음 농사 지은 사람은 논에다가 그 씨앗을 다 뿌렸어요. 그러면 뭐가 자라요? 논에? 논에 뭐가 자라냐면 쭉쟁이 그런 애들이 더 잡초가 더 잘 자라요. 그러니까 내가 뿌려놓은 씨앗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씨앗을 심어서 요 모판 정도가 자랄 때까지는 내가 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 주고 관리해야 돼요. 요 모판을 만들면 투자자가 나타나요. 이거 모내기 하자고 경운기 들고 누군가 나타난다니까. 근데 씨앗을 갖고는 절대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 씨앗은 요까지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나? 이게 잘 될 것 같지 않냐?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 그 아이디어로 친구 10명한테라도 제대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인제대학교 안에서라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인제대학교 앞에 가게에서만 내가 손님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싸이월드는 어디서 있었냐면 분당에 있는 교회가 싸이월드 처음 시작이에요. 저희가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거기 청년부가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분당 지역이 싸이월드 처음에 미니홈피 서비스를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절대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서비스도. 그래서 모판을 만드는 데까지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때 노력은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가도 내가 참고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돈이 벌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즐겁지도 않아. 근데 모판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달라져요.
그 제가 사업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컴퓨터가 제가 쓰던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하실에 있는 저 큰 컴퓨터. 이런 컴퓨터 본 적 없죠? 저는 여기서 일했거든요. 지하실에서. 근데 얘가 어느 날 컴퓨터가 데스크탑이라 그래서 책상 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책상 위에서 어디로 가요? 무릎으로 오죠. 랩탑, 노트북. 그 다음으로 어디 가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랑 저 빌 게이츠가 나타나서 손 안에 잡히는 컴퓨터 시대가 온다고 말한 거예요. 저도 말할 수 있을 건데 이제는 이 큰 컴퓨터가 점점 이거 어디로 가잖아요. 이게 작아지면서 그거 이걸 만든 거예요. 실수한 거죠. 누구나 첫 도전은 실수한 거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이 회사에서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해서 만든 게 뭐예요? 이거죠. 아이팟.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폰 만들죠. 그 결국은 10년 만에 손안에 컴퓨터가 생겼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어디로 가요? 손목에, 글라스에. 자, 잘 보세요. 이 퀴즈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세요. 이 컴퓨터라는 애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 교수님이 교수님 말하시면 안 되죠. 네, 네. 이게 뇌에 정보가 많은 거예요. 컴퓨터는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구상의 데이터, 좋은 정보는 다 어디 있어요? 이 뇌에 있어요, 뇌에. 사람 뇌에 있어요, 정보라는 게. 그 뇌에 있는 걸 꺼내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하고 가까울수록 정보 공유가 훨씬 좋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런 컴퓨터 볼 거예요. 뇌에다 피레침을 딱 꼽아가지고, 예? 손에 컴퓨터 안 들고 다닐 거예요. 그 뇌 컴퓨팅 회사가 생겼어요, 이미. 제가 이걸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시장에 등장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진화를 합니다, 이렇게. 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업종에 계속 종사하면 예측 가능한 그 눈이 생겨요. 또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마 지금까지 사시면서 대부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들었을 거예요. 그죠? 교수님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대부분 공짜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열심히 일하라 그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렇게 하죠. 그 부모님이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사업을 하면 알게 돼요. 세상에는 공짜가 많아요. 자, 우리 공짜라는 게 뭔가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면 공짜죠. 그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으면 그거 공짜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얻으면 그 공짜죠. 그 공짜의 출발지가 어디냐면 이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구에 에너지를 계속 공짜로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석유가 되고 그게 자동차가 되고 그게 비행기가 되고 그게 인터넷이 되고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도 같은 에너지를 계속 보내줘요. 지구에. 돈 안 받고.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게 공짜인지 모를까요? 공짜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석유를 줘도 여러분들은 기술이 없으면 그 석유를 공짜로 에너지로 못 바꿔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합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밥을 안 먹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이렇게 맞이하겠죠. 싸이월드가 공짜로 쓴 게 뭘까요? 싸이월드가 공짜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싸이월드가 급성장한 겁니다. 싸이월드 회원들이 사진을 공짜로 싸이월드에 올려줬어요. 싸이월드에 올라간 모든 사진은 스스로 올린 거예요. 저희들이 올리라고 한 적도 없고. 카카오톡이 왜 그래 급성장했어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카카오톡이 급성장했어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주소록 있죠. 그 주소록을 가지고 싸이월드가 4년 동안 일촌 초대, 일촌 수락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인맥을 카카오톡은 40초 만에 만든 거예요. 그 주소록을 가져다가 친구 맺기를 한 거예요. 싸이월드는 일촌 수락, 일촌 초대 같은 걸 해서 하는 거를 스마트폰 연락처를 가져다가 그걸 인맥 맺는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카카오톡이 그렇게 급성장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 건가요? 아니요. 공짜예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죠? 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공짜를 찾을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 공짜를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을 계속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술을 획득할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공짜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짜가 많아요. 지금도 공짜가 훨씬 많아요. 그 결국은 이거는 창업해야 이해하는데 뭔가를 한다는 소리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일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할까? 보상을 어떻게 같이 나눠줄까? 스탁 옵션을 누구한테 어떻게 배정할까? 그 다음에 누구를 팀장을 만들까? 그 다음에 누구를 책임자로 할까? 누구 의견을 들을까? 이걸 규칙으로 만드는 과정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돈을 버는 과정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쁜 사람들이 나가게 하는 규칙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가 우리 회사에 머물게 하고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보상을 성과를 낸 사람한테 주고 하는 규칙을 만드는 게 사업입니다. 꼭 결국 알게 돼요. 내가 누구랑 같이 이 일을 같이 하게 되느냐. 그 팀 있죠. 그 팀이 유지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초보가 내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팀이 있고 그 팀과 같이 뭔가 할 생각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시장에는 돈이 더 흔해요. 우리한테는 돈이 귀하지만 시장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어요. 팀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팀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제가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기억하시고 진행하면 도움이 될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링크를 보낼 테니까 링크를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셔도 되고.
싸이월드 왜 망했는지는 묻지 마시고. 질문 없으세요? 제가 링크 올려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려. 자, 싸이월드는 미니 홈페이지 기반으로 만든 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버디버디나 세이클럽 같은 채팅 기능 구현을 왜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누가 질문했어요? 최영준이 누구야? 최영준은 채팅창이 어디서 나타나는 분이야? 그 채팅창을 왜 안 만들었냐면요. 버디버디랑 세이클럽의 채팅은 대부분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이게 이성 채팅하기를 원하는 채팅이었어요. 근데 싸이월드는 1촌, 2촌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싸이월드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채팅하거나 그런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랑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채팅을 만들면 그 세이클럽처럼 채팅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랑 만나 보실래요? 이렇게 채팅하면 1촌 타고 들어가면 누군지 아는데. 그래서 채팅이랑 세이클럽의 버디버디 같은 서비스는 싸이월드하고 안 맞아요. 타겟 고객이 달라요. 그래서 예, 구현을 안 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됐어요. 사이버 머니로 도토리라고 이름 지은 건요.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팀장들도 도토리라는 걸 싫어하지 않았고 특히 저는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소백산 밑이에요. 우리 집 뒷산이 도토리 밭이에요. 저는 어릴 때 화폐 대신 도토리로 딱지치기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딱지치기 같은 거 안 하셨겠지만 저는 도토리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딱지치기 하고 이기면 도토리로 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저에게 있어서 도토리 같은 퍼즐 조각이 생겨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누군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퍼즐 조각을 가슴에 갖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면 그 조각을 사용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떤 계획이 없더라도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쌓여서 언젠가 그걸 쓸 때가 옵니다.
싸이월드의 메신저 앱인 네이트온과 도토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이트온은 싸이월드가 이제 원래 싸이월드 회사에서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성공하고 있을 때 SK텔레콤이 네이트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둘이 합한 거예요. 합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트온이랑 싸이월드랑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미니홈피랑. 네이트온 만든 팀이랑 싸이월드 만든 팀은 다른 팀이에요. 그 싸이월드 서버 재부활이 뜨던데 연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2008년에 일본 싸이월드를 마지막으로 싸이월드에서 그만뒀고요. 나왔고 그 이후에는 싸이월드 이름을 갖고 회사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제가 하고 싶었던 사이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만들고 싶었던 사이 좋은 세상은 2005년에 있던 서비스 그거예요. 그 이후로는 네이트온하고 합쳐지거나 그다음에 네이트 밑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름은 같은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고객 가치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비즈니스 모델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게 변한 겁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이름은 비슷한데 지금은 싸이월드가 제가 생각하는 싸이월드는 아닙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미니홈피 같은 시스템은 특허를 걸 수 있나요? 네, 특허 출원한 적 있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출원을 했는데 특허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복사판이 많아요. 다음에서 플래닛이랑 뭐 프리첼의 아니 다모임의 아이스타일 이런 서비스가 막 나왔거든요. 싸이월드 미니홈피하고 비슷한 게. 그런데 싸이월드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지 그 싸이월드를 미니홈피 사용자를 뺏어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촌이라는 게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죠?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카카오톡도 지금 사용자가 어느 정도 늘고 나서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안 생기잖아요. 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서비스가 그런 형태로 구성된 거는 절대 2등이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내가 누구랑 창업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템이 중요할 것 같죠. 근데 아이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템은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하는 사람은 희소성이 훨씬 높아요. 아이템은 내가 뺏어올 수도 있지만 사람은 못 뺏어요. 싸이월드를 그럼 타 회사에 매각하신 건가요? 신뢰가 안 되면 그때 당시 수익은 얼마였나요? 싸이월드가 돈 제일 잘 벌 때가 하루에 매출이 4억, 도토리를 팔아서 4억. 회사에 매각한 게 아니라 싸이월드가 망해서 직원들이 싸이월드 서비스를 가지고 분사를 한 겁니다. 판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서비스 하다가 망해서 지금은 다른 회사에 팔린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초기에 싸이월드 창업했던 동료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가 피플스노우라고 하는 스타트업 멘토링 협동조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멤버들이 예전에 저랑 싸이월드 창업했던 멤버들입니다. 이제 나이가 저보다 많아져서 창업자들을 돕는 일을 해요. 협동조합으로. 왜 협동조합으로 했냐면 회사로 하면 또 누가 대표고 누가 이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싫다고 이제 협동조합으로 평등하게 하자 그래서 예, 이제 질문이 없으신 거 봐서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제가 아까 그 광반 사이트에 특히 컴퓨터공학과 그분 저한테 연락해서 한번 만나서 못했습니다. 네, 저희는 엔지니어를 원해요. 네, 메타버스 같이 만드실 분 저한테 채팅 주세요. 네, 오늘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신 이동영 센터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 중에서 관심이 있거나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이메일이 있었으니까 거기로 연락을 드리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스타트업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들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이제 10월 3일 일요일 자정까지 업로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센터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